엔진 하나당 딜 금액 규모를 보면 한 1년에 되게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피스톱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타이어를 잘못 갖고 나오는 경우. 같은 방향 타이어를 막 갖고 나오고. 근데 우리 돈 얘기 좀 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 쪽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네. 돈을 좀 많이 밝힙니다. 네. F1 차량 한 대 가격을 얼마?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차 가격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용이 아니라서 뭐 챗 GPT에 쳐보시면 네. 대략적인 가격을 산출을 해주거든요. 예. 저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 1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차 몇 대 1년에 만들어? 이렇게 질문한 경우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별로 생산 대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기준으로 차가 몇 대가 생산되는지를 할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노콕이라고 불리는 차의 뼈대를 네. 가지고 기준을 할 거냐 하면 한 팀당 1년에 한 최대 5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가 앉아서 운전하는 그 절대 부서지지 않는 뼈대. 예. 그게 그러니까 한 대는 무조건 부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나머지 2대는 실제 그러니까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한 번도 부서지지 않으면 2대로 시즌이 끝나는 거고요. 운 좋게. 예. 그럼 나머지 2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해서 팔기도 합니다. 남았으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큰 크래시가 생기면 이 구조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파손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그래서 모르니까. 그건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샤시를 쓰고요. 안전상 이유. 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대 정도 샤시 기준으로 5대 정도 만드는데 나머지 파트들은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모듈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윙 하나 부러지면은 요거 바꿔 끼고. 네네. 영화 보니까 그 윙 하나에 몇십억이라고 막.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더 성능이 좋게. 그거는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진 기준으로 하면 드라이버당 한 시즌 동안 그 드라이버의 전체 어셈블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한 4대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갈아타도요? 엔진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 그러니까 엔진이 수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한 26경기 동안 엔진을 4대 이상 태워 없애면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태워 없앤다는 개념이 뭐예요? 뭐 너무 과속을 해서 그런 거야?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소모가 된 거죠. 그 안전을 위한 규정인 거예요? 안전을 위한 규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잖아요. 엔진을. 그러니까 엔진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돈이 많은 팀은 계속 매 경기마다 엔진 하나씩 태워서 쓰는 거죠. 새 엔진으로 갈고. 무조건 새 엔진이 성능이 좋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쩐의 전쟁을 좀 막으려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드라이버당 4대니까 엔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명이니까요. 8대에서 10대 정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즌에요? 1년에? 예. 근데 엔진 하나당 지금 팀하고 엔진 공급사하고의 그 딜 금액 규모를 보면 한 1년에 한 150억에서 200억 가량입니다. 엔진 공급이. 그러니까 10대 정도로 잡으면 대당 엔진이 한 15억 정도 대략적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엔진 블록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보면 양산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따지면 차 가격이 150억은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그 150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차량 대수로 대략적으로 나누면 150억 정도 되는 거죠. 뭐 야구 선수가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연봉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팔지도 않고. 그리고 팔 때는 보통 껍데기만 팔거나 엔진 빼고. 네. 그리고 엔진을 되게 오리지널을 아닌 걸로 팔거나. 왜냐하면 이 오리지널 엔진은 사실은 그러니까 메인터넌스가 없으면 유지보수한 게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사겠다면야 불용한 걸 팔겠지만 아니면 보통 구매자들이 산 그 포뮬러 1 샤시에 맞는 엔진을 튜닝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다가 자기가 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어디서 뭐 동네에서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사서 관상. 본인의 팀을 끌고 나가서
트랙에서 이제 한 바퀴씩 돌고 하는 그죠. 부자들은 이제 트랙 나가서 예, 또는 투자용으로. 요트 타듯이 예, F1도 그렇게 해서, 타고 오고. 예.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그 빵 형님이 차 여러 대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이제 반파, 완파 될 거 대비해서 또 총 5대까지는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창고에서 이제 꺼내오고. 네네. 그 만약에 다 해먹으면은 이제 엔트리를 못 하는 거죠. 시즌 그냥 중간에서 종료. 예, 종료입니다. 예. 그 영화처럼 차가 많이들 이제 부서지기도 하나요? 예, 많이 부서지죠. 보통 차가 충돌을 하게 되면 카본 파이버로 된 그런 재질의 것들은 대부분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카본이 단단하긴 해도 깨지긴 잘 깨지죠. 예. 세이프티 셀이라 그래서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부분만 안 깨지게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깨지게 설계를 합니다. 오히려 더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 그 영화에서 그 부셔지는 거 볼 때마다 뭐 어떤 느낌이? 실제로 레이싱 중에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우리 차가 부서지면 절망하고 다른 차들이 부서지면 환호하죠. 남의 불행은 나의 예, 행복. 맞습니다. 15년 정도 있었는데요. 15년 동안 제가 레이스를 볼 때 다른 회사 차를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레이스 중에는 레이싱 중에는 우리 팀 차만 계속 예, 보는. 우리 팀 차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메이저 팀들, 그다음에 잘하는 팀들, 그다음에 막 이렇게 추월 경쟁하는 팀들을 계속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여주고요. 예. 예, 저희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안 잡힐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잡혀서 뭔가 우리 팀이 좀 좋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 또는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TV로 더 눈이 많이 가게 되는. 그 영화에서처럼 그러면 드라이버들이 예. 엔지니어들한테 네. 이 부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아끼고 계속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하나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보통 드라이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는 그 레이스 엔지니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럼 이분은 계속 드라이버의 피드백을 계속 받죠. 받는데 사실상 엔지니어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전투기가 한번 이륙을 해서 하늘을 뜨면 예. 그때부터는 사실은 전투기 조종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쵸.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그 pitwall, 그 레이스 엔지니어들이 보는 데이터의 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예. 이 레이스 엔지니어들은 앞뒤 상황, 그러니까 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 이 드라이버의 앞 상황, 뒤 상황,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그 새가 보듯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차가 분명하게 모니터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 워닝들이 뜹니다. 그런 것들은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너가 어디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또는 네가 너무 많이 타이어를 지금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알려주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가 어떤 문제가 있어라고 보통 피드백을 주면 그거는 1차적으로 하는 레이스 드라이버는 사실은 감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네. 그래서 그 뒷단에 있는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더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보고. 예, 실시간으로 보고. 그래서 그게 그 빠른 시일 안에 조작을 해서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 메카니컬 문제들은 사실은 복구를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랑프리 하나가 끝나고 네.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는 또 뭐 이렇게 피드백 주고. 예, 그때는 이제 바꿔야죠. 이거 바꿔보자. 예, 문제를 찾아서. 근데 그 엔진이란다. 그 타이어가 얼마나 달았는지까지도 어디 데이터가 나와요? 실시간으로? 그게 실시간, 그러니까 팀마다 그게 다른데요. 예.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프랙티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연습 주행을 통해서 그 타이어의 성능을 대략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탔으면 이만큼 달았을 맞습니다. 거다. 이 정도 타면 속도가 이 정도 줄고 있어. 이런 데 약간 트렌드를 보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프랙티스 세션을 3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피렐리 타이어에서 가져온 3가지의 컴파운드를 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소프트, 미디엄, 하드. 예,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 레이스에서는 한 100kg이 넘는 연료를 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들이 무거운 연료, 이 타이어, 그 연료도 없어졌을 때, 했을 때 이 타이어, 이런 것들의 컨비네이션을 다 테스트하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제 이 경우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3개의 세션 중에.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타이어의 성능을 알고 타이어 바꾸는 전략을 짜놓습니다. 그렇죠. 작전을. 예. 그런데 막상 레이스가 시작을 하면 그 시나리오 예상하고 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니 빗나갈 때도 있고,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작전대로 잘 수행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또 작전과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고.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막 이제 뭐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타이어에 대한 물성 그다음에 타이어의 성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팀들이. 알 수가 없다고요? 예. 정해진 거 나오잖아요. 정해진 게 타입. 나오는데 타이어가 이 조건에서 얼만큼의 힘을 내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랑프리 하는 곳마다 온도 습도 다르고 다릅니다. 지면 다르고. 예, 예. 그리고 그 컴파운드 조성을 조금씩 바꿀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컴파운드 조금 바꿀 거야라고 이제 피렐리에서 이게 알려줘요. 그럼 이제 또 팀은 비상이 되는 거죠. 그 컴파운드는 이 타이어의 재료 같은 재료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왜 바꿔요? 그 시즌 중에. 이 사람들도 계속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는 즉 영화나 이런 그 레이스를 보시면 담요를 가지고 이렇게 타이어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온. 덮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물론 아시겠지만 타이어를 데피는 거거든요. 네네네. 적정 온도까지 높여서 타이어가 가장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정도의 끈적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타이어 워머? 타이어 워머, 블랭킷, 타이어 블랭킷이라고 하지 보통. 그런데 그게 원래는 아마 올해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원래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이제 피렐리의 요청으로 그거를 제발 그냥 당분간 더 사용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하는 만큼의 타이어 성능이 못 만든 겁니다. 피렐리가 어떤 마일스톤을 정한 거죠. 우린 이때부터 타이어 블랭킷 사용하지 않겠어.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 개발을 해보니 워머가 없는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열, 예. 온도를 이제 따뜻해 해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네네. 건데 그 워머 안에도 무슨 이렇게 그냥 담요처럼만 해놓는 게 아니라 온도를 높이는 장치가 있다면 전기 담요. 그냥 전기 담요입니다. 전기 담요. 예, 전기 담요. 예. 우리 전기장판. 예, 전기 장판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뭐였죠? 그 무슨 레이싱이라죠? 미리 한 바퀴 돌아보는 거? 포메이션 랩. 포메이션 랩. 예. 때도 일부러 막 지그재그 달려서 예. 타이어 온도를 막 높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 브래드 피트가 일부러 꼴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천히 들어와서 예. 마지막까지 타이어 온도를 유지하려고 혼자 네. 그 정도로 민감해요? 온도에. 그게 좀 약간 오반가요? 영화에서? 영화적인 좀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타이어의 온도하고 네. 접지력, 그립하고 디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성능 저하 음흠. 요건데요. 지금 이제 녹색이 타이어의 접지력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점점 타이어가 더 잘 버티는 거 끈적해서 이제 예. 횡 가속도 그러니까 도로 막 급격하게 코너링 했을 때 더 잘 버텨주는 거고요. 이제 디그라데이션은 커브상으로는 높아지는 거지만 점점 바보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성능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보면 이 그립 레벨이 한 80도에서 100도 정도 요 사이가 제일 높습니다. 접지력이. 엄청 뜨거운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디그라데이션은 막 이렇게 타이어가 좀 막 타 없어지고 막 달아 없어지고 이런 거니까. 지우개처럼. 예. 온도는 이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더 달아 네, 없어지는 빨리 빨리 다는 거죠. 그립 레벨은 여기가 요렇게 한 제일 좋아요. 80도에서 100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스위스폿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100도가 넘어가 버리면 뚝 떨어집니다. 그립감이 확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 돼 버리면 거기 그냥 지우개 끼고 달리듯이.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코너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엔지니어들이 드라이버한테 너 지금 타이어 온도 계속 재거든요. 뭐 일반 자동차 지금 우리 TP 그러니까 타이어 모니터링 요즘 공기압까지 다 나오죠. 있으면 얼마나 잘.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실시간으로 온도 온도를 재면서. 예. 그 온도를 계속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야, 네 타이어 지금 100도 넘어갔어라고 알려주면 네. 어떻게 뭐 속도를 속도를 낮춰야죠. 아 그래요? 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코너 살살 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순간에 막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코너에서 이겨야 되고 막 네. 차들 겹쳐 있고 한데 네, 어쩔 수 없죠. 타이어 온도까지 신경 쓰면서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대사에서 보면 타이어를 아껴 쓰라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우개랑 똑같습니다, 사실. 막 지우개 너무 많이 한 번 지우는데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쓸 지우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타이어는 가급적이면 오래 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이 타이어에 있는 러버가 언제 다 달아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 기간 중에 충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타이어가 러버가 다 소진이 돼서 그립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을 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트렌드만 알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피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아차 하고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면은 성능 안 좋은 상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시간 까먹고 또 이게 레이싱 전략 중에 하나가 다른 팀은 피트에 이제 바퀴 밖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안 바꾸고 들어가서 시간을 아끼는 전략 어떤 게 더 맞을 것이냐 막 예, 피트는 보통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때 바꿔야 되는 바꿔야 될 때니까 원래 바꿔야 되는 시점과 우연하게 그 레이스가 어떤
안전 때문에 세이프티카 상황이 되면 핏을 열어주거든요. 네네네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원래 예상 타이어가 원래 바꾸려고 했던 타이밍과 얻어 맞더라도. 걸린 세이프티카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고요. 어허. 안 맞더라도 일단 먼저 바꾸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타이어를 먼저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세이프티카 상황이 또 떨어지면 운이 나쁜 거네. 예, 운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격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바꾸고 나서 한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쯤에 세이프티 상황이 벌어지면 땡큐. 들어가면 땡큐고 그런데 뭐 놓치면 이제 나 방금 지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후진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 영화 보면 브래드 피트가 일부러 사고 쳐가지고 세이프티카 상황을 연출하고 네. 그때 이제 다른 팀 동료가 타이어를 바꿀 수 있게끔 하잖아요. 예. 그건 실제로 있었던 스캔들입니다. 2009년 작전은 아니죠. 그건 이제 작전이라고 불리면 안 되죠. 그거는 도박에서 장난을 한 거죠. 근데 실화가 실화입니다.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부정행위에 가까운.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그것 때문에 그 팀 사장님도 쫓겨났고 포뮬러 1에서 금지됐고 말 그대로 반칙. 예. 그리고 그 영화니까 그랬던 기술 거네, 책임자까지도 사실은 방출돼서 포뮬러 1에서 금지됐고 이랬죠. 너는 일부러 그런 작전을 세운 거 아니냐? 예. 그럼 반칙이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브래드 피트가 했으니까 뭐. 또 타이어 얘기 나왔으니까 피트스탑 때 네. 타이어를 빠르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잘 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20년 전까지만 해도 막 6초, 7초, 8초 막 이렇게 걸리던 적 있지 않았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초 이내. 예, 3초가 넘어가면 이제 느리다고 막 지금은 한 2.5초, 6초, 7초 요 정도가 이제 평균 정도? 제일 짧았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 2초였어요. 이거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휠건이라고 부르죠. 휠건. 예. 물론 이제 옛날에는 윙윙윙윙윙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예, 하나로. 한 번에 윙윙 끝. 예, 예, 맞습니다. 그 테더라고 한 개가 딱 걸려 있어 가지고요. 넣었다가 백. 진짜 그 옛날 게 더 재밌었었는데. 지금은 그 윙윙윙윙윙 이거. 예,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오. 나스카나 F1이 아닌. 예, F1이 아닌.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날것의 레이스에 대한 동경이 아직 굉장히 있습니다. 포뮬러 1처럼 약간 좀 너무 자로잰 첨단. 듯한 이런 거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윌건도 이제 볼트도 네네 여러 개. 유지하고 주유도 하고 중간에. 예, 주유도 그냥 캔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핏스톱 같은 경우는 포뮬러 1에서는 핏크루들이 미케닉들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고치는 사람들이 예. 직접 핏스톱 상황에서 핏크루로 활동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카나 뭐 인디 500 정도만 해도 핏스톱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뭐 미식 축구 선수 이런 분들 이렇게 등치 좋고 빠른 사람들, 순발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포뮬러 1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메케닉들이 하고 또는 뭐 실제로 뭐 핏에서 청소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손 빠른 사람. 예. 박사님도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뭐 해보긴 했는데요. 그냥 뭐 장난삼아 해본 거고. 막 시키면 어떡해요? 저희는 안 시키죠. 저희는 그래요. 사람 모자란다고 닥터킴 와서 좀 바퀴 좀 그럴, 한번 갈아볼 그럴 수 있나?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럼 진짜 영화에서처럼 실수 한 번 하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럼 좀 막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분들도 있고요. 한번 실수해서 징계를 크게 받기도. 이거 휠건 놓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되게 코디네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차 만들고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 남으면 무조건 피스톱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기계처럼 무조건 3초 이내. 예, 그리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 되게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피스톱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타이어를 잘못 갖고 나오는 경우. 같은 방향 타이어를 막 갖고 나오고.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그리고 4개면 똑같은 세트여야 되는데 세트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게 프론트, 우측, 좌측 다 따로따로 준비해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컴파운드 3개는 맞는데 이 컴파운드 잘못 갖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소프트 4개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 미디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어이없는 것 같지만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름 다 써놓잖아요. 뭐 프론트, 레프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포뮬러 1이라는 게 되게 모든 것들이 막 시끄럽고 빠르고 계속 전쟁터죠. 헤드폰에서는 이놈 얘기하고 저놈 얘기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보기 때문에 약간 심리학에서 말하면 이제 커그니티브 오버로딩, 너무 많은 인지적인 장애망. 그렇죠. 그런 이제 과부하가 생기니까 드라이버들도 어떨 때는 뭐 버튼 조작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핏크루들도 이제 잘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실제로 보면 포뮬러 1에서 팀 라디오를 이렇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버하고 엔지니어하고 막 다른 소리 할 때도 있고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막 진동과 굉음 속에서
그 뭐 ABC 이것도 뭐 그러다고 해서 뭐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럴 수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팀에서는 그 코드화해서 계속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버들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하고 짜증 부린다면서요. 짜증 부리고 말 그만 시키라고. 예,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제일 좋은데 긴급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정신줄을 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니 그 아까 그 패들이라고 하네? 핸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요만한 거 이제 이런 거 자기 거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 운전할 때 딱 끼고 자기 거 쓰고. 예, 예, 예. 엄청 복잡하던데 요 책에도 그 그림을 띄워주셨더라고요. 134페이지에 있구나. 그거를 근데 그 수많은 버튼을 물론 이제 이 드라이버에 맞춤형으로 따로 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 장갑 낀 상태에서 뭐 200km, 300km를 달리면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희도 훈련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저희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드라이버가 운전 중에 사용하는 버튼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운전 그러니까 중에는 운전 중에 사용하는 건 사실 한 3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6개, 7개? 그리고 뭐 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버튼들 그다음에 물 마시는 빨대 버튼이라든지 빨대 이런, 버튼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이제 긴급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가령 후진 기어 같은 경우 드라이버들 잘 모릅니다. 후진기요? 그 포뮬러 1에는 후진 기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이제 박았을 때. 구석 같은 데서 네. 스톡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네네네. 후진을 해야 되는데 아, 드라이버들이 후진 기어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당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뭐 디퍼런셜이라 그래서 양쪽 뒷바퀴에 그 힘 배분을 하는 회전, 장치, 그다음에 브레이크의 강도를 앞뒤 이렇게 조절하는 브레이크 예. 밸런스라고 하는 이런 거 장치들, 그다음에 엔진의 엔진 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핸들이 있는 버튼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버튼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진 맵도 사실은 뭐 이제 바꿀 수 없게 해놨고 그래서 사실 많이 쓰는 건 이제 브레이크 밸런스 버튼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브레이크 밸런스가 앞에 브레이크를 더 세게 할 건지 뒤에 브레이크를 더 세게 할 건지 코너의 그, 따라서. 예, 그 곡률에 따라서 또는 그 그립 접지력의 배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 드라이버가 잘 아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 밸런스 버튼을 잘못 알고 반대로 버튼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 밀려.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더 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레이스 엔지니어한테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따구로 왜 이따로 만들어? 약간 이런 지가 식으로. 잘못 누르고?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데이터상에서 봤을 땐 네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들도 그렇죠, 그 순간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아니 그럼 자주 그냥 합니다. 발로 조금 더 세게 누르고 아, 밟고 근데 하면 안 그런- 됩니까? 그 보통 브레이크는 포뮬러 1에서는 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파셜 브레이크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세게 밟습니다. 기본이. 예. 왜냐하면 거의 가속, 그러니까 한 뭐 시속 직선에서는 한 330에서 400까지, 340km까지 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는 한 시속 100km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브레이크를 기본이 풀 브레이크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는 그냥 뚝 떨어집니다. 디지털 형식. 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아까 그 엔진 이야기할 때 저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보통 우리는 이제 배기량이 크면 좋은 차, 네. 큰 차, 파워풀한 차로 생각을 하는데 포뮬러 1 차량 배기량이 1600cc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요 정도면 아반떼급 아닙니까? 아반떼 사이즈는 엔진. 근데 배기량만 놓고 보면 아반떼급인데 네. 어떻게 그게 한 340km까지 나가느냐? 그게 사실은 터보의 마술이죠. 터보 터보의 차지드 엔진의 마술입니다. 그 터보 엔진은 보통 지금 상용차도 보시면 대부분 다 요새는 터보를 다 장착을 하고 있고요. 네. 터보 장치가 없으면 지금 이제 환경 규제에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흡기 엔진으로는 이 탄소 매연이- 배출이 너무 많기 매연이 때문에 너무 많이 예, 나와요. 원하는 마력수를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뭐 터보차지드 엔진은 거의 표준이 됐고요. 내연기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뮬러 1 엔진도 터보차지드 엔진이기 때문에 한 700마력 정도를 그 작은 실린더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1600cc인데 700마력. 어마어마하네요. 그또 그 엔진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한 300마력 정도가 지금 전기 모터. 전기의 힘으로. 예, 그래서 한 1000마력에서 한 1100마력 사이.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배기량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더해져서 700마력. 예전에는 자연흡기 엔진하고 터보 엔진하고 같이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어떤 과급 엔진, 그러니까 엔진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주입을 해서 출력을 높이는 높이는. 엔진은 사실은 194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보 차지드 엔진은 1970년대 말에 아마 처음으로 포뮬러 1에 사용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슈퍼차저라 그래서 기계식으로 강제로 바람을 더 넣는 그런 엔진들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급 엔진들은 사실 크기는 1.5리터, 1.6리터에서 계속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포뮬러 1에서. 그런데 이제 자연흡기 엔진은 뭐 3리터, 4.5리터 이 정도 크기를 계속 사용을 했었고 4000cc. 예. 근데 터보 엔진은 이제 1.6리터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2014년부터 이제 표준화한 거죠. 이제 자연흡기 엔진은 그만 써. 그리고 이제 터보 차지드 엔진만. 그 F1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가지수가 혹시 몇 개나 돼요? 가지수는 제가 보기엔 세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사실 좀 의미가 없는데 그 가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양산 차량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막 예. 몇만 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솔직히 각자 뭐 펼쳐놓고 세보진 않아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보통 그냥 단위로 보면 그냥 알파벳으로 쭉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그 뭉뚱그려지는 그 컴포넌트의 수는 대략 나오거든요. A 하면은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파츠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앞날개, 뒷날개 이런 껍데기들, 이런 공기 역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부품 이제 한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B 하면 뭐 브레이크 계통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대략 가지수 정도만 그냥 파악할 수 큰 있다. 그룹들은 이제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의 그룹 파트 그룹이 있는지 근데 그 세분화된 개수는 사실은 저도 또 그게 부품 하나하나 다 정해진 네. 협회에서 정해 놓은 것만 써야 한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품 자체를 팀마다 깎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된 부품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약간 자율성이 있는. 네, 그래서 표준화된 부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안전 기준으로 한 것들은 표준화돼 있어서 반드시 외부 공급업체, 지정된 공급업체 것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 관련된 것들. 그래서 안전 관련된 것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료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포뮬러 1 차량 차체를 제작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것 사실 안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 물성의 재질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 초고강도, 너무 강력한 것들 그런 것들 사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 다른 드라이버들 손상을 다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약 사항들을 지키기만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의 형태라든가 부품의 모양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옆날개를 이렇게 꿀렁꿀렁 파도 모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예. 그건 영화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게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막 그 비기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적 상상력 물론 그렇지만 뭐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야.